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개념원리의 확률과 통계입니다. 자, 교재 페이지로는 164쪽이고요. 자, 정규분포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라는 것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자,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나왔죠. 자, 요 식을 외우진 않습니다. 요렇게 복잡하게 나온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외우지 않고요. 이거의 성질 특징만 조금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함수, 확률 밀도 함수가 정해졌을 때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요.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m은 평균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익스포넨셜이라고 하죠. 이건 2.7, 1828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무리수, 새로운 무리수, 자연상수라고 합니다. 자연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기호로 자, 요렇게 나타냅니다. 요렇게 나타내고 연속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n 평균 콤마 시그마 제곱 분산이 되죠. 시그마 제곱은 분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저번에 영상에서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요거 배웠어요.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게 이항 분포고요.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게 정규 분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확률 구하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확률 질량 함수.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구하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이항 분포는 BNP, 횟수, 그때 나오는 확률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는 N을 쓰죠. N, 평균,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키, 강수량, 몸무게 등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의 상대 도수를 계급의 크기를 작게 하여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은 이러한 사각형 형태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이제 요 중점을 지나게 되는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다각형이 안 나옵니다.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규분포는 종 모양의 곡선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건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냥 내용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정규분포의 그래프의 성질. 자, 요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 자, 이 성질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직선 x는 m. 자, 여기가 평균이 됩니다. 평균을 나타내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대칭이고 종 모양의 곡선이다. 종 모양의 곡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곡선은 끝으로 가면 갈수록 X축에 가까워지지 X축하고 만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니까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개념적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이거 전체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 확률이 1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평균이 일정하다. 평균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요 대칭축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정되어 있을 때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고 양옆으로 퍼집니다. 자, 요렇게 낮아지는 형태가 된다 이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어, 요 평균은 대칭축, 대칭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시그마의 제곱은 모양을 얘기합니다. 종 모양의 이 모양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시그마 값이 커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뾰족하게 튀어나올수록 어, 이 시그마의 값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곡선의 모양이 일정할 때입니다. 이 모양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변하면 대칭축의 자리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모양은 똑같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시그마의 값이 커질수록 모양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양옆으로 쭉 퍼지게 되는 형태, 시그마 값이 작아질수록, 표준 편차가 작아질수록 뾰족하게 튀어나온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평균이 변하면은 여기 대칭축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 느껴지죠?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식이 되게 복잡했잖아요. 되게 복잡해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기 편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 표준화를 시킨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요. 그러면은 대칭축이 대칭축이 Y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칭축이 Y축이 되고요. 분산이 1이다. 그러니까 모양을 1의 형태로 고정을 시켜두는 것을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다라고 얘기하고 n 0,1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아까보다는 편하게 된 거죠. 아까보다는 편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때 x가 z로 바뀌었다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 값이 0이고 시그마가 1이 될 때, 이때 표준화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z가 0에서 a까지의 확률은 0에서 a까지 여기에 이 넓이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곡선 사이의 넓이니까 요거는 이제 수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에 주어져 있고요. 198쪽에 있는데 이 표준 정규 분포표는 외우는 거 아니고요. 문제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지게 될 것이고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 0에서 1.25면 여기 1.25 크로스로 만나는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0.3944 이렇게 되겠고요. 0에서 2.13까지는 2.1하고 0.03하고 크로스되는 부분.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읽을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표를 확인하고 그 값을 찾아서 계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네 번째 내용에 나와 있죠.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y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0보다 커지는 확률은 여기죠. 여기는 전체 확률의 절반이기 때문에 0.5예요. 마찬가지로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여기도 이제 0.5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0에서 A까지, 0에서 A까지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죠. 0에서 A까지 이 확률은 마이너스 A에서 0까지의 확률과 똑같습니다. 그죠? 대칭이기 때문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A보다 크거나 같다. 어, A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는 자, 요렇게 종 모양이고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요 절반 0.5가 되죠. 0.5에서 0에서 A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0.5에서 A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러한 얘기고 A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면은 A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면은 요렇게 종 모양에서 자,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쪽은 이제 절반이니까 0.5고요. 자, 여기는 0에서 A까지의 확률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0.5에서 A까지의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A에서 B까지의 확률은 자,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A에서 B까지의 요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0에서 B까지의 확률에서 0에서 A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0에서 B까지의 확률에서 0에서 A까지의 확률을 빼주면은 여기 부분에 넓이가 나온다, 확률이 나온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이너스 A에서 B까지의 확률이에요. 그러면 0에서 B까지의 확률하고 마이너스 A에서 0까지의 확률인데 자 여기는 요 0에서 A까지의 확률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에서 B까지의 확률은 0에서 A까지의 확률하고 0에서 B까지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쪽 부분 넓이가 같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값들 이러한 값들은 어, 표준 분포표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계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에 주어지게 될 테니까 문제에서 잘 숫자 찾아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자, 정규분포의 표준화. 이거를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정규분포를 맨 처음에 시작을 했죠. 이번 단원에서. 정규분포를 구해야 되는데, 정규분포는, n, m, 시그마 제곱을 따라요. 그런데 여기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게 복잡했죠. 그거를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이제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표준화시킵니다. 표준화시킨다는 얘기는 어, 평균을 0, 시그마를 1로 바꾼다, 고정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즉 0,1로 바꿔서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이 바꿀 수 있는 이 과정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표준화하는 이 과정은 자, 요거 기억할게요.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평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것은 시그마 분의 자 여기서는 x가 a죠. a 마이너스 평균. 자 여기서는 x가 b니까 시그마 분의 b 마이너스 m. 자 이렇게 바뀌어주면은 정규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바꾼 다음에 이것을 이젠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도식이 나와 있는데, 자, 평균이 m인 요 상태를 여기로 옮겨주는 거죠. y축으로 기준으로 옮겨주는 거고요. 모양도 1 모양으로 바꿔주면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여기 넓이, 여기 넓이 구하면 되겠죠. 두 개를 더해주면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계산을 여기서 가장 많이 할 거고요.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금방 계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개념 원리 익히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번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이 다음과 같을 때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평균이고요. 자, 요거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 평균 분산이 이제 시그마 제곱이죠. 3제곱.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평균, 그 다음에 분산, 16 써주지 마시고요. 그냥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1번 보도록 할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가나 중에 고르시오. 평균의 값이 일정하다. 이게 대칭축이 일정한 거죠.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곡선에 곱히는, 클수록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1일 때 해서, 어, 작아지면은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지면은 이렇게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낮아진다. 클수록 낮아진다. 그 다음에 모양이 일정합니다. 시그마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모양이 일정할 때 대칭축이 변하는 거죠. 대칭축의 위치는 바뀐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밑에 2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첫 번째 걸 보면요. 첫 번째 거는 요렇게 종 모양의 그래프인데 2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0.5에서 빼는 겁니다. 0에서 2까지 빼주면 되겠죠. 0.5에서 0에서 2까지를 빼줘버리면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오는 게 된다. 그럼 0.5 빼기 0에서 2까지는 요 z값이 2가 되는 거니까 요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0.4772.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계산해 주니까 0.0228 이렇게 되겠죠. 0.0228.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요렇게 종 모양인데 0.5보다 작거나 같다. 0.5 여기 있죠?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0.5 플러스 0에서 0.5까지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0에서 0.5는 여기네요. 0.1915. 그래서 0.5 더하기 0.1915.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0.6915.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요렇게 종 모양에서 1에서 2까지입니다. 1에서 2까지. 여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해서 0에서 1까지를 빼주면 되는 거죠. 0에서 1까지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0.4772에서 0.3413. 자, 요거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빼주면은 0.1359. 자,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1.5까지입니다. 1.5까지니까 요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0에서 1까지랑 같겠죠. 대칭이니까. 그리고, 0에서 1.5까지, 1.5까지. 자, 요거 더해주는 거니까 0에서 1까지, 0에서 1.5까지. 0.3413 더하기 0.4332.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해 주니까 0. 0.7745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0.7745. 자, 요거 계산하는 거는 많이 연습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3번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다음 정규 분포를 따를 때 x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로 표준화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표준화하는 z로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시그마 분의 2분의 x 빼기 평균입니다. x 빼기 평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시그마 분의 x 빼기 평균. 자, 요 방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요 방법으로 바꿔주면 얘가 이제 0,1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0,1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168페이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6번 볼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자, 요렇게 됐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자, 얘는 그냥 종 모양을 그릴게요. 종 모양. 자, 이때 여기가 이제 평균이 되는 거죠. 평균이 되는데 1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18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같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가 같아지려면 여기가 10이고 자 여기랑 같은 위치에 떨어져서 여기가 이제 18이 돼야지 18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하고 1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하고 넓이가 같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m 값은 12와 18의 가운데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m은 12 더하기 18을 2로 나눈 2분의 30 해서 15가 된다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확인 체크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체크 214번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자, 다음이 같다. 자, 정규 분포 종 모양이고요. 평균이 20이죠. 20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29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하고 자, A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자, 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 값입니다. A 더하기 29를 2로 나눴을 때 20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A 더하기 29는 40이니까 따라서 A는 11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A는 11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15번 또 볼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m 더하기 시그마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정규 분포 종 모양에서 평균의 대칭 6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하고 16보다 크거나 같은 거 16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자 이거 가운데 값이죠. 그래서 m 값은 6 더하기 16에 2로 나눠준 즉 2분의 22가 되니까 11입니다. 따라서 m 값은 11이 된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제곱이 돼서 나오죠. 81분의 1 vx가 1이 된다. 그럼 vx는 81이니까 따라서 요게 이제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죠.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니까 시그마는 9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시그마는 9가 된다. 자, 시그마는 양수값입니다. 자, 따라서 m 더하기 시그마의 값은 20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고요. 자, 216번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정규 분포 종 모양 또 그려주시고, 자, 여기가 32입니다. 32인데, 요게 이제 최대가 되려면은, 자, 요쪽에 k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고, 요쪽에, k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가 이제 같아져야지 이 넓이가 이제 최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똑같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 자, 여기에 대칭이니까, 자, k 마이너스 3과 k 플러스 1의 가운데, 그럼 더해서 2로 나눈 게 가운데 32가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k-2는 64가 되겠고요. 2k는 66이니까 따라서 k는 3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68쪽까지 했고요. 자, 169쪽부터 해가지고 연습문제 전까지 172쪽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